507번 문제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은 세 도시 A, B, C를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각 B, A, C가 몇 도? 120도 이렇게 지금 알려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다음 알려준 게 A, B가 15고 얘가 지금 20이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다시 여기서 알려주는 게 B, C를 지금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지점이래? 그럼 얘가 지금 3대 4로 내분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나? 그때 여기서 최종적으로 A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 문제가 얘기해주는 게 뭐냐면 얘 3대 4라는 걸 어떻게 써먹을 건지 보라는 건데 이 3대 4 알려준 거와 여기서 15와 20을 알려준 걸 보니까 얘랑 얘랑도 몇 대 몇이에요? 3대 4죠. 아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A, B 대 A, C도 3대 4고 A, B 대 A, C도 3대 4인데 지금 B, D 대 D, C도 3대 4잖아. 그럼 이 비율이 지금 A, B 대 A, C가 B, D 대 D, C랑 똑같대. 뭐 말해주는 걸까? 각이등분 말한 거야. 각이등분. 각이등분이었을 때 하트 공식 생각난댔잖아요. 비율식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니네가 앞에 쪽에서 필수 예제 풀었던 문제에서는 각 이등분이 되어 있다는 문제로 주어진 값함. 그걸 거꾸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 얘 대 얘가 얘 대 얘랑 똑같으니 이 각 이등분 되어 있는 선이라고 해석을 하라고. 그럼 각 이등분 선의 선 길이를 구하라는 걸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각 이등분 선 길이 구하라는 거 우리 확인 문제에서 보여줬는데 일부러 확인 문제 개념 설명할 때 보여주고 들어갔는데 확인 몇 번이야? 확인 494번 문제에서 보여줬단 말이야. 확인 494번 문제에서. 확인 494번 문제에서 각이등분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 각이등분 선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썼다고. 각이등분 선 길이를. 각이등분 선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때 이거는 삼각형 넓이를 그냥 2번 구하는데 삼각형 ABC를 전체 넓이로 본다면 그때 그 삼각형 넓이가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의 넓이의 합이랑 동일하구나. 그래서 이 AD의 길이를 X라고 놓았었을 때 그때 얘가 꼭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해줬던 거라고. 그럼 이제 쓰면 되겠죠.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에 두 변과 끼인 각이 120도로 문제를 풀라라는 거구나. 그럼 15 곱하기 20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갖다 썰어. 그럼 ABD의 넓이는 또다시 두 변 15와 X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줄 거니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X에 거기에 지금 사인 60도요. 그럼 ACD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X에 거기에 사인 60도요. 이렇게 갖다 써서 푸세요. 이렇게 조건이 바뀌었다고. 이 비율이 같아서 각이등분이란 걸 몰랐어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확인 문제에서 각이등분 되었을 때 예선 구하라는 거를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거는. 이건 짜여진 문제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문제 푼 겁니다. 근데 우리 사인 120도 사인 몇이랑 똑같아요? 60도랑 똑같아요. 그럼 사인 60도 다 양변 나눠줘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양변에 2 곱해줘서 2분의 1도 다 없애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계산도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얘가 그럼 302 15x 더하기 20x랑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서 얘 방정식만 풀면 되겠구나. 그럼 35x가 300이랑 같아요 라는 걸로 x값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x는 뭐 7분의 지금 60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507번 문제가 됐던 거야. 비율 찾아서 거꾸로 표현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상황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508번 문제 BC 루트 3 알려줬고 얘 루트 7 알려줬고 30도 알려줬대요. 근데 평행사변의 넓이 구하래요.
그럼 결론부터 보고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평행사변의 넓이 어떻게 구하자고 있어요? 삼각형 넓이를 2배 해라. 그 개념밖에 없었다고. 그럼 나는 삼각형 넓이인 ABC 넓이를 구해서 2배 하면 되겠구나. 이게 문제를 풀 때의 지금 회로야, 머릿속에. 얘 넓이의 2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럼 다시 ABC 넓이 구할 생각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ABC 넓이를 구하려니까 ABC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AB 길이 얘만 알면 될 것 같아. 왜? 두 변과 끼인 값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그럼 이 AB 길이 얘만 구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 길이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무슨 공식? 사인 공식. 사인 공식을 써서 먼저 생각은 해봤대. 근데 원래 사인 공식 맞지? 30도와 루트 7. 그러면 루트 3과 이렇게 해서 특수각을 원래 쓰려고 하는 게 원래는 첫 번째 생각이 맞는 거야. 근데 그 첫 번째 생각으로 들어가다 보니 사인 30분의 루트 7이 사인 A분의 루트 3이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사인 A가 루트 3 곱하기 루트 7분의 1 곱하기 사인 30도랑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럼 얘를 계산해준 값이 2루트 7분의 루트 3이요. 이렇게 나와서 얘가 특수각이 아니야. 이게 지금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럼 원래 특수각이 아닌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는 있으면 좋은데, 재훈이가 지금 여기 각을 먼저 구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얘가 특수각이 나와서 얘 구해서 여기 찾고 싶었던 것 뿐이잖아. 근데 이 문제는 얘가 특수각이 아니니까 이걸 니네가 쓰기는 힘들단 말이야. 그럼 이번 상황에선 사인 법칙이 아니라 그냥 이때 x라는 길이로 주어지긴 했지만 세변 길이와 한각을 알잖아요. 그럼 코사인 법칙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번째인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걸 니네한테 좀 더 추천을 하겠다는 소린 거야. 얘로도 문제 풀 수는 있어. 알겠어? 그럼 이거 하고 그냥 코사인 법칙 갖다 쓰자 이렇게 얘기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거 이따가 마무리 짓는 법 보여줄게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갖다 쓰면 누구는 하고 쓸 거야? 코사인 30은 이라고 쓴다면 그럼 이때 이 x 루트 3분의 x 제곱 더하기 3 빼기 7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 방정식을 풀겠대. 근데 코사인 30은 우리가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럼 계산하자. 2 약분 되겠죠. 양변에 루트 3x 곱해주면 되니까 3x만 남아있을 거고,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돼 있으니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요. 그럼 이때 x가 4 또는 마이너스 1이요. 그럼 길이니까 4구나. 이렇게 해서 얘는 편하게 4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 2분의 1 곱하기 2변 4와 루트 3 거기에 곱하기 사인 30도에 곱하기 2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답을 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푸는 게 니네한테는 좀 더 편한 상황이 돼버렸다고. 알겠어? 근데 얘로도 마무리는 지어줄 거랬잖아. 이건 이제 도형 보는 거야, 도형. 그럼 내가 이 그림을 그래도 수학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니 도와주는 건데, 얘가 루트 3인 거 알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낸 건 사인 A가 얘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A에 대한 삼각비를 알았으니까, 근데 30도 특수각이죠. 얘에 대한 삼각비 알았죠. 그럼 얘도 써먹을 수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자는 소리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건 C에서 여기로 수선을 내려서 볼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C에서 얘로 수선을 내려볼까? 근데 AC 길이마저도 루트 7이라는 거 알려줬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A, B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럼 직각삼각형으로 잘려져 있는 여기 점에서 B까지와 그리고 여기 점에서 A까지를 따로따로 보라는 소리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30도는 특수각이죠.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3대, 여기가 2였죠. 그럼 얘가 루트 3이었으니까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고 그거에 루트 3배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2분의 3이요. 이렇게 지금 찾아줬다. 됐어. 근데 원래 얘 1분의 루트 3 알렸으면 얘 갖고 피타고라스를 그냥 갖다 쓰셔도 돼. 알겠어? 근데 우리가 굳이 이걸 그냥 찾아준다면 내가 지금 이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A 갖고 읽을 건 코사인 읽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얘 갖고 코사인 값을 거꾸로 찾아줘도 되는 거잖아. 얘 갖고 뭘 찾아줘라? 코사인 값. 그럼 우리가 삼각형 대충 그렸을 때 빗변이 2루트 7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그럼 이거 갖고 코사인 법칙 갖다 쓰겠대. 그러면 얘는 28에서 3이 빠지니까 25. 그럼 루트 25니까 5가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2루트 7이었을 때 여기가 5예요. 이렇게 지금 비율이 된 거라고. 비율이 2루트 7 대 5가 되었다. 그럼 뭐야? 얘 길이가 루트 7이라며. 그럼 얘 길이는 2분의 5. 그래서 둘이 더해져서 4구나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어? 원래 사인 법칙 쓰자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긴 한데 들어가서 마무리를 지어주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어차피 이 길이가 필요하니까 니네가 도형을 이용하게 해서 수선을 내려서 먼저 구하든 이렇게 생각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마저도 아니었으면 코사인 법칙 그냥 바로 쓸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509번은 이거는 일단 니네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그냥 주어진 대로 식은 다 써봤어야 된다가 일단 처음 생각이야. 그러고 나서 자기가 공통수학 2를 까먹어서 문제를 못 풀었어요 라는 내용이 나올지 몰라도 최종 마무리는 공통수학 2를 써먹어야 되거든요.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거. 근데 여기서 쓸 수 있는 식 먼저 그냥 생각을 해보자. 알려준 조건이 가계가 60도래요. 그랬는데 거기 상태에서 얘 길이 4고 얘 길이 6인 것까지 알려줬어요. 근데 여기서 니네한테 쓸 수 있는 관계식을 얘에 대해서 말해주죠. 삼각형 APQ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의 2분의 1이 되단다. 이렇게 해서 PQ를 잡았고 그때 PQ의 길이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줬어요. 그럼 뭐야? 내가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얘 갖고 관계식을 쓰려면 APQ 넓이 구해줘야 되잖아. APQ 넓이. 그 넓이가 삼각형 ABC 넓이 구해줘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걸 식으로 써야 돼.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래요? 어떤 공식으로? 응? 이 문제에서 니네한테 공식을 쓰라면 어떤 공식을 쓰라는 걸까?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APQ 넓이 구하는 식을 어떻게 쓸 거냐고.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에서 니네가 지금 삼각함수 여기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은 얘 각도 60도 알려줬으니까 두 변과 끼인 각으로 넓이를 구하라 이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럼 나는 이 길이도 알고 이 길이도 알아야 돼. 근데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여기서 미리수 XY라고 놓고서 시작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일단 써볼 거라고. 왜? 이번 단원에서 니네한테 말하는 건 저 넓이는 웬만하면 두 변과 끼인 각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있었구나. 그럼 이제 APQ의 넓이를 먼저 구했대. 2분의 1 XY의 사인 60도. 그럼 이거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 근데 그 넓이의 절반이 되라.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식을 써서 얘 갖고 첫 번째 관계식을 찾아낸 거라고요. 그럼 이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2분의 1, 2분의 1 또 날라가고 사인 60, 사인 60 날라가니까 아,
여기에서 알고 있는 건 x, y라는 값이 이때 여기는 12여야 돼요. 얘 하나 찾아내라는 거예요. 얘 하나 찾아냈고. 그럼 x, y가 10이라는 건 찾아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선분 PQ 길이의 최소값을 찾으래잖아.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랬으면 이 길이를 표현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번엔 PQ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래요? 얘를 어떻게 구할래? 이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뭐야? 두 변과 끼인각 알려줬잖아요. 그럼 PQ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써서 PQ 길이를 쓰세요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PQ 얘 길이를 다시 표현을 하는 식을 써야 된대. 그 식을 찾아야지 그 식의 최소값이라는 걸 구한다고. 식을 찾아줘야 된다고. 그럼 PQ 길이 찾는 식을 쓰라고. 그런데 그 식이 두 변과 끼인각이니까 얘가 꼭 피타고라스 갖다 쓰 아니 코사인 법칙 갖다 쓰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x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y에 거기에 코사인 60으로 이 식을 먼저 갖다 쓰라는 소리겠구나. 근데 내가 위쪽에서 찾아낸 거 xy가 12라는 거 알았으면 여기 대신 12 집어넣으시면 될 거고, 코사인 60이라는 값은 2분의 1이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럼 최종 이야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의 최소를 찾으세요 이렇게 지금 알려준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오려고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려고.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마지막 마무리는 뭘까? 얘의 최소를 구하래. 근데 얘도 2차고 얘도 2차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알려준 조건은 얘 조건 아직도 써먹을 수는 있단 말이야. 한 번 써먹었다고 안 써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때 이 조건을 주어졌는데 얘의 최소를 구하라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제일 마지막 마무리 이 문제 시작할 때 어디 거 갖고 와야 된다고? 공통수학 2에서 갖고 와야 된다고. 2학기 때 했던 공통수학 2. 더 자세히 말하면 기말고사 때 했던 거. 제일 최근이잖아. 뭐 생각해야 돼? 그래. 오, 똑똑했어. 굿. 산술기하 써야 된다고. x제곱 양수고 y제곱 양수인데 합의 최소 구하라는 거잖아. 산술기하 썼어야 된다고. 그러면 산술기하 식이 두 식의 합이 2 루트 둘이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던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xy 곱이 일정하다는 것도 알려줬었구나. 그럼 얘가 지금 2xy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얘는 지금 24가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뭐야? 얘에서 12를 뺀 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며. 그럼 뭐야? 얘가 최소니까 24에서 12를 빼줄 12가 최소값이요 이렇게 구하겠다고. 문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니네가 수학 문제를 계속 풀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이상. 준재를 주어진 조건 갖고 계속 식을 써야 돼. 근데 미지수를 스스로 잡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잡는 게 어렵다. 그래,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거에서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는 단원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단원에 맞춰서 내가 배운 단원이 뭐였을까? 그럼 여기서 뭘 써먹으라는 걸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수학 실력이 늘어요. 알겠죠? 이 문제에서는 일단 또 중학교 지식들을 천천히 또 집어넣어야 돼. 3번 A씨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는데 여기서 먼저 생각할게요. 얘가 벌써 지름이래. 원의 지름이잖아. 그럼 그때 여기 상태에서 각도가 하나가 생각나야 돼. 무슨 각이 생각나야 돼? 원 나왔었을 때 지름이 표현되어 있다면 마냥 웃지요. 원주각 생각하셔야죠. 원주각. 몇 도?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무조건 90도요. 이거 생각하고는 들어가셔야 돼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항상 몇 도? 90도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도 당연히 얘가 90도요. 이건 먼저 표현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얘가 지금 90도요. 됐죠? 근데 이렇게 90도, 90도를 지금 표현을 하고서 이야기를 다시 좀 천천히 또 바꿔보자. 그럼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었는데 아래 것도 직각삼각형이었는데 근데 아래 거 직각삼각형에서 아래 거에서 좀만 더 해석을 먼저 바꿔보다 보니 직각삼각형의 한각이 나머지가 45도래. 그럼 이도형은 무슨 도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 길이가 지금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지금 얘네들이 똑같아요. 다시 그럼 얘랑 얘랑 똑같다면 우리가 전 시간에 썼던 내용은 뭐야? 현의 길이가 똑같은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BD에 대해서 지금 구하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BD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이 선 갖고 잘려진 거고 그럼 전 시간에 이 현에 대한 길이가 똑같다면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여기 각이 서로 똑같아요. 이렇게도 지금 표현할 수 있겠구나. 됐어요? 그럼 이 각이 똑같은데 이 각이 몇 도로 똑같아요? 오케이, 45도로 똑같아요. 됐어? 그럼 이제 다 왔어. 내가 지금 이 삼각형만 시점을 놓을게요. 여기 삼각형 그냥 귀찮아서. 어차피 여기에도 BD가 있으니까. 그럼 이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좀 생각해볼까? D, C, 그리고 B인데 지금 DC 길이는 4래. 그리고 BDC, 여기 각도가 45도래. 근데 최종적으로는 BD의 길이를 구하세요가 목적이야. 그럼 얘 길이 구하려면 마지막 뭐가 더 필요할까? BC 길이 얘 알면 되겠죠. 그럼 얘 길이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얘 길이. 근데 아까 얘 길이를 구하려면 얘 길이가 미지수 그냥 하나 더 놔볼게요. A라고 놨어요. 근데 이 아래쪽 삼각형,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러면 이때 AC의 길이가 뭐가 돼요? 1대 1대 루트 2니까 A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이요? 직각삼각형이요. 그럼 8 알려줬고 4 알려줬으니까 얘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 이 상태에서 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피타고라스 쓰니까 64 플러스 16이 2a랑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제곱을 해주니까.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계산한 게 지금 80이고 그럼 a는 40이라고 나오나요? a 제곱이죠. a 제곱이 40이요. 그럼 a는 2루트 12요. 이렇게 지금 나왔네요. 됐어요? 그럼 이때도 다시 얘기해봅시다. 이렇게 세변 길이를 알려줬어. 근데 x의 길이 구하지. 그럼 어떻게 구하자? 아까 배웠던 코사인 공식 쓰는 거 생각하잖아요. 아까 우리 별표에서 했던 거. 근데 코사인 공식 쓰는 것도 있고 아니었으면 이제 45도 또 특수각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알려졌잖아요. 그럼 이때 그냥 웬만하면 도형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려면 수선 내리라고. 아까 코사인 법칙 갖다 써서 문제를 푼다고 했었는데 수선 내리라고. 그럼 여기가 지금 4잖아. 근데 여기 지금 45도에 대한 특수각이니까 얘 길이가 2루트 2, 여기가 2루트 2 이렇게 지금 나오겠구나. 그럼 뭐야? 2루트 2, 2루트 10 알았으니까 여기 길이 또 구할 수 있겠어요. 이걸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로 여기를 또 구하겠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 제곱인 40에서 얘 제곱인 8을 빼주고 루트 씌워주면 되겠구나. 그럼 루트 32니까 얘는 4루트 2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4루트 2요. 그럼 x의 길이는 6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BD를 구하겠다. 도형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도형 보는 연습.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 이제는 수열이라는 내용을 배울 거야. 순열이랑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순열은 우리가 경우의 수 때 순열이라는 걸 배웠었고 우리는 오늘은 수열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수열은 뭐냐면 수를 규칙 있게
나열을 해준 상황을 수열이라고 불러요. 수를 규칙 있게 나열을 해줬다고. 그래서 규칙 찾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규칙. 아, 지금부터 내가 나열이 되어 있는 수들의 규칙이 무슨 규칙이 있을까? 그거 찾자라는 연습이 수열이야. 그래서 창의성이 없으면 힘들어. 근데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지. 내가 1, 5, 9, 13 이 정도까지 써놨어. 그럼 그 다음 수에 뭐 쓸 것 같아? 와, 똑똑했어. 그 다음 뭐 쓸 것 같아? 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수를 나열해서 쓴 거잖아요. 그럼 이걸 수열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무슨 규칙인지 찾았죠? 무슨 규칙이에요? 그렇지, 사식 증가예요. 그게 오늘 처음 배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식 증가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름들을 붙여준대. 그 기호 하나씩 붙여주면서부터 선배들이 좌절을 느껴. 왜 저런 기호를 써요? 이러면서.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내가 얘가 첫 번째 있는 수열이잖아. 얘가 두 번째 있는 수고 얘가 세 번째 있는 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름 붙여주니까 나는 얘를 첫 번째 수라고 해서 이걸 첫 항이라는 말을 그냥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첫째 항. 얘가 두 번째 있으니까 얘는 둘항. 그럼 둘째 항. 예, 아 미안해. 여기 첫째 썼어야 되는데. 예. 그럼 이 상태에서 9는 셋째 항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여기까지 써졌잖아. 근데 니네가 이제 그 다음에 힘든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도 힘들었던 게, 그럼 내가 여기 상태에서 셋째 항 이렇게 쭉 나와서 니네가 규칙까지 찾았어. 몇씩 커진다고? 4씩 커진다고 여기까지 찾았잖아. 그런데 거기 상태에서 니네가 다들 좌절을 느끼는 게 맨 처음 여기란 말이야. 그럼 네모번째 항. 그걸 중학교 때 들어가면 n번째 항은 어떻게 써지냐고. 이거 봐. 큰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어. 아, 선생님, 네 번째 항은 어떻게 써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는 기본적인 공식들을 외워주는 것 뿐인데, 그럼 수열을 볼 때는 자기가 이제 규칙이 4씩 더해진다는 거 알았잖아. 그럼 그거를 더해서 계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좀 써보는 거야. 나는 1에다가 4를 한번 더해준 거야. 4씩 더하는 거니까. 그럼 4를 주체로 넣는단 말이야. 얘는 1에다가 4를 몇 번 더해줬어? 2번 더해준 거예요. 얘는요, 1에다가 4를 3번 더해줬잖아요. 얘는요, 1에다가 4를 4번 더해줬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변하는 거는 얘는 4를 한 번 더해줬지. 그럼 여기서 변하는 건 지금 여기에 4에 곱해져 있는 수가 변한다는 게 보이죠? 맞죠? 그럼 얘랑 그 항의 이름에 있는 얘도 이름이 변하잖아. 첫째, 둘째, 셋째, 얘네가 이름이 변하잖아. 그럼 얘랑의 규칙을 찾으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기본. 둘장이었을 땐 하나만 곱해줬대. 셋장이었을 땐 2를 곱해줬대. 넷장이었을 땐 3이 곱해졌고, 다섯 번장이었을 땐 4가 곱해졌대. 무슨 규칙이 있어, 또? 빼기 1이 됐잖아. 그걸 이제 잘 말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줘? 1 더하기 4에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뭐요? 말은 대답을 혼자 다 해놓고 왜 갑자기 식을 말 못해? 야, 너 방금 말했잖아.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쓰라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우리는 수의 규칙을 찾아서 썼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책 있는 내용 다 설명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첫 장, 둘 장, 셋 장 이런 말 알았지? 됐지? 거기 상태에서 얘가 그러면 n번장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찾아야 돼. 그럼 이제 여기서 한국 사람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럼 첫째라는 말을 또 기호로 바꿔줘야 돼. 알겠어? 근데 그걸 수열을 어떻게 쓰냐면 A하고서 첨자 N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AN. 그럼 이 수열이 이렇게 쓰여졌대. 그럼 첫째 항이라는 걸 N에 1이 들어간 것 뿐이야. 첫째 항이니까. 그래서 A1 이렇게 써있으면 첫째 항이 1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A2 이렇게 쓰여졌어. 그럼 둘째 항이 5인 겁니다.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럼 얘는 결국 뭐라고 써줘야 돼? 넷째 항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 A에다가 밑에 붙여놓은 수열 파트에서 저 내용은 몇 번째 항을 의미한다는 소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n번장은 어떻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쓰여지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 규칙 찾았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규칙을 계속 4씩 찾았다면 내가 너네한테 100번장을 물어봤었을 때는 답을 바로 못 내. 100번장을 물어봤을 때. 그런데 내가 지금 n번장 얘를 알았지. 그럼 100번장을 물어봤을 때 바로 답 낼 수 있어 없어? 어떻게 하면 되니까? n 대신 100을 집어넣어야겠지. 어떻게 37이 나와? n 대신 100이 집어넣으면 100 빼기 1에 곱하기 4 더하기 1인데 너무 큰일 났다. 이 영상 공개 영상인데 아무개야! 네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 아무개야! 너무한 거 아니야? n 대신 100을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n 대신 뭘 집어넣어라? 100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는 수열이라는 파트를 공부를 하잖아요. 첫 번째 규칙 찾으셔야 되고요. 첫 번째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이 n번장을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n번장, 이 모르는 얘도 아무개야. 얘도 아무개. 이 n번장 얘 아무개를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를 맨날 아무개 이렇게 부르니까 좀 그래. 그래서 얘 n번째 항, 내가 특별한 문자를 써서 쓰는 이 항을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겠대. 뭐라고? 일반항이라고 이름을 정해주겠대. 그래서 규칙을 찾아주면 두 번째는 n번장인 일반항을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 일반항만 찾으면 내가 100번째든 1000번째든 아니면 뭐 10번째든 그거 찾는 거는 여기다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수열 공부는 얘가 크게 말하면 얘가 전부야. 크게 말하면 얘가 전부예요. 지금 나는 규칙을 찾고 n번장 일반항만 찾아주면 문제를 풀겠구나. 근데 이 파트를 힘들어 한다고. 그래서 이 파트를 힘들어 하니까 몇몇 개는 그래도 그 규칙이 있는 거를 이름을 정해주겠다라는 거야. 이제부터. 근데 그 이름을 정해준 걸 보기 전에 여기서부터 얘 뜻부터 다시 한번 볼 거야. 지금 방금 수열을 정리를 해줬잖아. 그러면 이렇게 다음 수열의 첫 장부터 넷 장까지를 각각 차례대로 나열하세요 라는 의미가 됐다면 얘가 지금 수열 이름인 거야. 즉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얘는 일반항이 3n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해준 거란 말이야. 알겠어? 일반항이 3n이요. 근데 거기 상태에서 지금 뭐 하래? 첫 장부터 넷 장까지 구하래잖아. 그럼 이때 첫 장은 A1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럼 A1이 몇이냐?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둘장, 셋장, 넷장. 안 보여줘도 되겠죠. 나머지 이렇게 지금 찾아서 집어넣으라고. 설마 얘 못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첫 장 코사인 일단 불러. 2분의 파이를 물어보겠죠. 홍코사인 2분의 파이가 몇이었어요? 영이잖아. 0 코사인 2분의 파이 0. 내 뒷골 땡기게 하지 마라. A2는요 코사인 파이고 2분의 2파이니까 파이요. 그럼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요. 코사인 그래프 머릿속에 떠올라야 빨리. 코사인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코사인 그래프가 지금 이 상태에서 0이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졌잖아. 근데 얘가 2분의 파이고 얘가 지금 파이고 얘가 2분의 3파이고 얘가 2분의 4파이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이것들랑 중간고사 때 삼각함수까지 나온다니까. 얘는 떠올라야 되는 거야 당연하게.
코사인 2분의 3파이가 0이 되는구나. 여기 쪽이니까. 코사인 2파이는 1이 된다. 제발 이 정도 기본은 하라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숫자 보여준 것처럼 니네한테 추측해서 n번 짱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찾으래. 그럼 봐봐. 첫 짱이 얘야, 둘 짱이 얘야, 셋 짱이 얘야, 네 번 짱이 얘야. 그럼 n번 짱 어떻게 써졌을까? 아니지. 임의적으로 n-1이라는 게 왜 붙어? 얘가 지금 첫 짱이라니까요. 얘가 둘 짱이라니까요. 얘가 셋 짱이라니까. 야, 초등학생보다 규칙 찾기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 내 짱이 이렇게 써있다고. 그럼 n번 짱은 어떻게 써져? n분의 1이죠. n-1이라는 게 왜 들어가냐고. 써져 있는 첨자랑 변하는 숫자랑 지금 비교를 하라고 계속. 됐어요? 두 번째, 컴마로 끊어져 있는 얘가 첫 짱이고, 둘째, 얘가 둘 짱, 그리고 여기가 셋 짱, 여기가 네 번 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어요.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그럼 이번에 n번 짱이 어떻게 쓰여지니? 라고 질문을 했어. 근데 지금 쟤네가 곱하기로 되어 있잖아. 그럼 웬만한 곱하기로 되어 있는 형태는 어떠냐면 앞에 있는 것끼리 규칙을 이루겠구나. 그리고 뒤에 있는 애들끼리 따로 규칙을 이루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첫 짱이 1이고 둘 짱이 3이고 셋 짱이 5고 네 번 짱이 7이죠. 그럼 이번엔 몇씩 커져? 1씩 2? 1, 3 몇씩 커져요? 1, 4, 5, 7. 2씩 커지잖아요. 그럼 얘가 2씩 커진다라는 개념을 갖고서 문제를 푼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얘가 2씩 커지는데 다시 한번 보면 1 플러스 첫 짱은 1인데 두 번 짱은 그러면 1씩 커지니까 1 플러스 2가 한 번 이렇게 쓰이면 쓰여지면 되겠죠. 셋 짱은 1 플러스 2가 몇 번? 두 번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럼 이번에도 다시 펴놓을까? 그럼 n번 짱은 어떻게 쓰여지냐고 얘는. n-1이 곱해지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2n-1 이렇게 갖다 쓴 겁니다. 얘를 계산해 준 게 2n 빼기 2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준 거니까. 됐어요? 그럼 거기에 곱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건 뒤에 있는 것끼리 이룬다고는 했지만 얘를 잡아보니 얘랑 얘랑 관계를 봐도 되잖아. 어차피 얘가 잡혀져 있으니까. 근데 이 둘의 관계는 뭔데? 2가 커졌어요. 그럼 여기다 2를 더해준 거를 여기다 쓰라는 소리겠죠. 그럼 이때는 그래서 일반항이 이번엔 이렇게 쓰여지는 걸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벌써 멘붕 타죠. 안 돼. 벌써 멘붕 타면 어떻게 돼? 이거 분명히 쉬웠다고 했잖아. 쉬운 단원이라고. 세 번째 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로그 3, 로그 9, 로그 27, 로그 80이 이렇게 써 있어요. 얘가 지금 첫째 항이고 얘가 둘째 항이고 얘가 셋째 항이고 얘가 넷째 항인데 변하는 숫자는 지금 얘네들이 변해. 근데 무슨 규칙이 있었을까? 그치, 3의 거듭제곱 된다는 거 보이죠? 와, 그럼 똑똑했어. 이번엔 또 잘 보였네. 그럼 3의 거듭제곱으로 돼 있었으면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겠지. 3의 제곱, 여기는 3의 세제곱, 여기는 3의 네제곱 이렇게 지금 쓰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첨자라고 하거든요. 얘를. 선생님 편하게 첨자라고 불러. 이 첨자, 번째 수와 규칙을 다시 보라고. 그럼 이때 일반항을 찾기가 조금 편해진다. 그럼 뭐라고 써줄까? 로그 들어가야지. 3의 n제곱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로그 성질 한 번만 생각할까요? 지수에 n 돼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앞으로 곱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n로그 3이에요. 이런 식으로 답을 쓰셔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규칙을 보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됐죠? 수열 이렇게 찾는 걸 먼저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오늘 이름을 정해준 수열에 대해서 하나만 정도만 보지. 근데 어떤 이름을 정해줬느냐? 등차 수열이라는 이렇게 등차 수열이라는 이름을 정해준 수열이 있대요.
근데 이 등차 수열은요, 여기 읽어보세요. 첫 장부터. 뭐? 읽어.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를 네. 여기까지. 첫 장부터 뭐가 더해진다?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나오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거래요. 그럼 이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째 항부터 어떤 개념이 되냐? 첫째 항이 그냥 A가 있었대. 그럼 둘째 항은 일정한 수가 더해진대잖아. 근데 우리는 이 일정한 수를 니네가 좋아하는 커피점 이름을 그대로 갖다 놔서 공차라고 얘기한대요. 이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라는 이야기로 갖다 놓을 거래요. 알겠죠? 그럼 그 공차를 우리는 문자로 웬만하면 D라는 문자를 많이 써. 공차를 일본어로 D. 그럼 둘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 D가 더해주시면 된대요. 셋째 항은 그러면 D가 몇 번 더해지면 돼? 2번 더해지면 되는 거예요. 얘는 D가 3번 더해지면 되겠죠. 다시 이야기입니다. 얘가 첫째 항이죠. 얘가 둘째 항이고 얘가 셋째 항이에요. 얘가 넷째 항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반항 찾아줘야 되잖아. 그럼 등차 수열 일반항. 우리는 일반항을 일반적으로 몇 번째 항을 말한다? n번째 항을 말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럼 이때 이 n번째 항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a 플러스 d 곱하기 n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외워주시는 얘기는 해요. 일반항을 구하재. 이제부터 공식이 된 거야. 첫째 항에 a가 뭐라고? 첫째 항 첫 항에 플러스 n-1의 공차 d를 곱해준 걸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대. 알겠어? 근데 얘가 일반항인데 우리는 이따가 이 일반항식을 조금 편하게 구하는 방법을 더 중요시하게 칠 거예요. 더 편하게 구하는 방법을 좀 더 중요시하게 칠 거야. 그럼 여기가 일반항인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아까 내가 첫 장부터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수열이 이루어진댔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이 공차라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등차 수열에서 뭐가 중요하다? 공차가 중요하다. 근데 그 공차를 구하는 방법이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첫째 항과 둘째 항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러면 나는 이 둘째 항에서 첫째 항을 빼주면 공차가 나오겠지. 맞죠? 셋째 항에서 둘째 항을 빼줘도 공차 D가 나오시겠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줘도 공차가 나오시겠죠. 맞아요?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주면 공차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공차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겠어요. 그걸 한자로 쓰다 보니 뒤, 후항에서 앞, 전항을 얘에서 얘를 빼주면 나오겠구나. 알겠어? 한글로 외울 때 후항에서 전항을 빼겠대. 알겠니? 여기까지. 그럼 그걸 다시 수학 기호로 바꾸다 보니 n 플러스 1번째 항이래. 근데 얘가 지금 후항이란 말이야. 그럼 n 플러스 1번째 항 바로 앞에는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 돼야 되지 않을까? n 플러스 1번째 항 앞에는 몇 번째 항? n번째 항.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주면 공차가 나와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공차 D를 구하는 방법이 n 플러스 1번째 항 후항에서 n번째 항을 빼주면 공차가 나옵니다. 후항에서 전항을 빼면 공차가 나온대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서도 두 번째 내용을 다시 또 등차 수열에서 이제 습관적으로 더 생각을 하지. 이제부터 여기서 바꿉니다. 공차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공차를 구하려면 내가 지금 항상 앞에 있는 항에서 뒤에 있는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빼버렸죠. 그럼
내가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도 공차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얘에서 얘가 빠지면 공차가 몇 개 남아? 3개가 남을 거 아니야. 얘에서 얘가 빠지면 공차가 몇 개 남아? 3B가 남을 거니까 이렇게 지금 3개가 남을 거란 말이지. 맞지?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면 공차를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빼는 거야. 공차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 그래서 공차를 구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준다면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준다면 그때는 공차가 n-n개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몇 개 있다? n-n개가 있다. 다시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잖아. 그러면 공차는 4 빼기 1개 존재한다고. 그래서 3D를 구하는 거라고. 알겠니? 이 내용을 첫 번째 기억을 해줘야 돼. 우리는 이 공차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여기까지 됐죠? 그러고 두 번째 여기 그럼 일반항 여기 상황을 한 번 더 바꿀 거야. 내가 첫째 항도 모르고 공차도 만약에 몰라. 이 식은 우리가 언제 쓸 거냐면 선생님 나는 이걸 아무것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럼 그때 이거 쓰면 돼. 무조건 이 식 하나만 외워서 쓰면 돼. 근데 실제로 나랑 공부를 할 때는 얘가 첫 항도 공차도 둘 다 모를 때는 그때는 a 플러스 n-1d라는 식을 외워서 풀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공차를 이제는 구할 거거든. 웬만하면 공차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럼 공차를 구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는 수열이 실제로는 함수와도 비슷해. 근데 얘가 지금 변하는 건 n의 값이 변하는 거잖아. 왜냐면 내가 그 몇 번째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이 우변에 있는 이 n에 대한 식으로 보니까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야.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그럼 얘는 항상 n에 대한 1차식으로 쓰여지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인데 그때 얘를 전개하다 보니까 1차 n의 개수가 누구야? t, 공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차를 구하면 공차 곱하기 n에 플러스 세모 이런 식으로 써서 등차수열 일반항을 찾을 거야.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 문제 풀기가. 공차를 구해냈어. D를 구해놨어. 그러면 이때는 공차 곱하기 n의 플러스 세모 이렇게 쓰면서 문제를 풀겠대. 이게 등차수열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등차 중항은 이따가 다시 여기 상황에서 얘부터 볼게요. 문제를 다시 얘로 봤어. 512번에서 두 번째 문제만 볼 거야. 아까 이 문제 풀어봤잖아. 근데 아까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 상황에서 얘 갖고 따로 규칙을 봤었잖아요. 맞죠? 얘네 갖고 따로 규칙을 봤어. 근데 이때 얘가 지금 어떻게 됐지? 규칙이? 2씩 커졌죠. 그럼 이제 이거를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겠다?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나는 이제 얘의 등차 수열 일반항을 찾아야 돼. 근데 얘가 지금 몇씩 커진다고? 그럼 그게 뭐야? 공차잖아. 그럼 공차니까 지금부터 나는 얘의 일반항을 쓰겠대. 그럼 공차가 2라는 거 알았지? 그럼 그때 뭐 한다? 공차 곱하기 n 먼저 갖다 쓰면 된다고. 그럼 2n 이렇게 먼저 써놨고 거기에 플러스 뭘 붙일 거냐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때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대입하는 거야. 첫 번째 항 1이라는 거 알았잖아. 그럼 얘한테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는 거 암산하라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아까 2n-1이라고 써준 거야.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어? 이걸 이렇게 푸는 거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얘가 2씩 커진다는 것도 봤지만 그냥 얘가 3, 5, 7, 9 이렇게 되는 걸로 봤대. 근데 얘도 지금 무슨 수열이야? 파란색도. 등차 수열이야. 몇씩 커지는? 2씩 커지는. 그럼 얘도 바로 어떻게 써놓겠다? 2n 먼저 써놓겠다.
그러고서 선생님 꼭 첫 장 집어넣어도 돼요? 아니요, 두 번째 장 집어넣어도 돼요. 그럼 2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된대.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겠지. 알겠어? 근데 친구들은 어떻게 푸느냐? 선생님 얘 공차 2잖아요. 근데 첫 장 1이잖아요. 그러면 20만 외워서 1 더하기 n-1에 곱하기 선생님 이거 전개하면 되죠? 그래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그런데 이 정도 외우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야. 얘 외워서 등차 수열을 최대한 빨리빨리 해결을 하는 거예요. 문제 기본 문제로 더 바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봤어요. 글쎄요, 이제 1번 문제를 봤습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제4항이 마이너스 2.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 일반항 찾으려면 뭐부터 찾으면 될까요? 계속. 그치, 공차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 그리고 넷째 항이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럼 아까 우리 공차 찾는 법 이식 생각하는 거라고. 특정항과 특정한 항을 알려줬으면 공차는 어차피 빼면 된댔잖아. 근데 그 뺀 값이 공차가 몇 개였는지 이것만 생각을 하겠다. 그럼 뭐야? 난 네 번째 항에서 알려준 첫 번째 항을 빼준 값을 쓰면 공차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럼 얘는 3D가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지. 그러고서 저 값 대입하면 되잖아. 얘가 마이너스 2에서 빼기 마이너스 11을 해준 거래.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얘는 몇이야? 9. 9가 3D예요. 그럼 공차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찾는 연습을 최대한 빨리 하라. 그럼 이제 일반항 쓰는 거야. 일반항 AN이 공차가 몇? 3. 그럼 어떻게 써야 돼? 3n 먼저 갖다 써놨구나. 그러고서 첫째 항 집어넣든 넷째 항 집어넣든 확인하자. 근데 첫째 항 집어넣는 게 편할 것 같아.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1 나와야 된대. 그럼 이렇게 해서 일반항 찾아주면 돼. 그럼 이렇게 일반항 찾아주면 다음 질문은 뭐야? 이때 이 상태에서 얘 갖고 8번째 항 구하세요. 그럼 8 집어넣으라는 소리겠지. 이렇게 일반항 찾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1번 장이 85, 45번 장이 127. 근데 등차 수열에서 100번 장을 구하래. 그럼 나는 저 100번 장을 구하려면 일반항만 먼저 찾아주면 되는구나. 또 이 생각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일반항 찾으려니까 뭐부터 찾자? 공차부터 찾자. 그런데 이때 공차 찾으려니까 45번 장과 31번 장 알려줘서 그럼 뭐 하자는 거야? 둘을 빼요. 근데 얘에서 얘를 빼면 그럼 이번엔 공차가 몇 개 있다? 14개 있어요. 그래서 14D요 이렇게 갖다 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다시 확인. 얘는 127 마이너스 85가 14D랑 같아요 라는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것 뿐이고. 그럼 127에서 지금 85를 빼주니까 여기는 지금 2 여기는 42. 그럼 14D가 42요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D값이 3. 그럼 공차가 3이니까 일반항 바로 갖다 쓸까요? 어떻게 써져? 3n에 뭐 집어넣을래요? 뭐 솔직히 아무거나 다 어려운 거니까 그냥 31 집어넣을까요? 그럼 31 집어넣어서 85가 돼야 된대. 근데 여기는 계산하니까 지금 93이야. 그럼 93에서 몇이? 8을 빼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마지막 100번째 A 100은 어떻게 구하라? n 대신 100 집어넣어라. 그럼 300 빼기 8을 구하라는 소리겠구나. 그래서 292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또 멘탈 나갔어? 이 정도로 멘탈 나가면 안 돼? 근데 이걸 이제 문제집에 써져 있는 풀이 정도는 보여줄게. 문제집은 얘를 써먹진 않고 항상 이걸 써먹는단 말이야. 얘를 써먹어. 그래서 얘 갖고 연립방정식을 만든다가 문제집에서 목적이야. 그럼 해석을 해보자. A31이라는 자체를 먼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일반항식 얘도 알아야 돼. 왜냐면 첫째 항, 공차 항 둘 다 모르면 내가 하나를 따로 먼저 구할 수 없다면 이걸 무조건 쓰랬잖아.
근데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A 플러스 뭐 곱하기? n-1 곱하기 d잖아. 그럼 얘보다 항상 하나 숫자가 어때? 적어요. 그럼 A31은 A 플러스 뭐라고 쓰자? 30D라고 쓰자. 그래서 얘가 85요. 이렇게 써줬구나. 그럼 A45는 A 플러스 그래서 얘가 127이요. 이렇게 써줬구나. 그럼 이제 나는 이렇게 됐으니까 둘이 연립방정식 풀어서 문제를 풀라는 소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이 식을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14D가 나오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42요. 이렇게 나와서 D가 지금 3이요. 즉, 이 식을 길게 쓴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식을 길게 쓴 거니까 굳이 이걸 안 따라가도 된다고. 얘를 따라갈 때는 계속 강조하는 첫자와 공차를 둘 다 내가 못 구할 때 저런 거 쓰는 거라고. 알겠어? 근데 니네가 지금 저걸 못 구하진 않을 거야. 그렇게 믿어. 믿으면 안 되나? 믿어도 된다고 해줘요? 네, 고마워요. 3번 문제 상황에서도 볼게요. 근데 이 3번 문제가 이제 지금 얘를 써먹어야 되는 행동이라고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3번 문제가. 왜냐면 방금 1번, 2번 문제에서는 몇 번 장 이렇게 두 개의 항이 몇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필수에서 3번 문제에서 보니까 등차 수열인데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관계식은 5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의 4배랑 같아요. 이런 관계식이 하나밖에 없었고 두 번째 식에서는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해서 6이에요. 이렇게만 알려줬어. 근데 이 관계식을 갖고 H 7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는 건 또 일반항을 먼저 찾아내야지만 얘를 구하는 것 뿐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때는 이 상태에서 지금 나는 얘를 갖고서 첫째 항과 공차를 내가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때는 A 플러스 n-1D를 써서 식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관계식부터 써볼게. A5래. 그럼 A5는 어떻게 쓴다? A 플러스 4D라고 갖다 쓰면 되겠구나. 는 4에 A3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이렇게 썼으면 이제 식계산 빨리 하라는 소리겠지. 그럼 A 플러스 4D가 4A 플러스 8D고 맞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를 계산하니까 지금 3A가 마이너스 5D요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웬만하면 A는 하고 정리하자.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5D요 이렇게 지금 찾아졌어요. 얘 첫 번째 하나 찾은 거라고. 했니? 뭐 이게 계산 틀렸어? 아 4D구나. 응. 말을 해야지. 그렇게 계속 이상하게 쳐다보면 있으니까. 너무하잖아. 내가 네 눈빛을 보고서 막 나한테 느끼는 뭐 어쩔 거야. 네.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씁시다. A2 뭐라고 쓸 거예요? A 플러스 D 더하기 A4는 A 플러스 3D. 그럼 얘가 6입니다. 이렇게 써서 지금 다시 풀라는 거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2A 플러스 4D가 6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뭐야? 여기서 얘를 찾아냈으니까 이걸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라는 소리겠지.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 웬만하면 좀 더 줄여서 A 플러스 2D가 3이다 라고 바꾼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좀 더 편할 거고. 대입했어. 마이너스 3분의 4D에 플러스 2D가 3이래. 양변에 3 곱해주니까 그럼 2D가 9가 되는 거고. 그럼 D값은 2분의 9 이렇게 찾아졌잖아요. 맞죠? 그럼 얘 찾은 즉시부터 A 값도 찾았잖아. 그럼 A 값은 여기에 2분의 9를 대입해주니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이거 갖고 일반항을 쓸 거라고. 근데 다시 이때 일반항을 쓸 때도
예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그냥 일반항식 쓰면 다시 공차 알았잖아. 그럼 어떻게 써줘? 거기에 지금 1 들어갔었을 때 얘가 지금 첫째 항 마이너스 6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암산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2잖아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0이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러고서 여기에 n 대신 뭐 집어넣으라? 7 집어넣으라. 이렇게 문제를 풀라라는 거가 되는구나. 얘 써먹어서 문제를 풀어봤어. 근데 이걸 써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라는 거야. 얘를 써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를 하겠구나. 됐죠? 다시 필수예제 4번은 쟤네 쓰잘데기가 없을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가볼까. 일 번 문제를 봤어. 얘도 지금 이 수열이 돼 있는데 벌써 니네한테 힌트를 등차 수열 몇 가지 주어졌어.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인데 얘는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럼 어차피 똑같이 특별한 항을 구하랬으니까 또 일반항만 먼저 찾아줄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100, 97, 94, 91 이렇게 간대. 그럼 1번 문제에서 공차는 몇일까? 공차는? 아니야. 마이너스 3이겠지? 왜냐면 후항에서 전항을 뺀댔잖아. 이번엔 30 커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0 커지는 거야, 실제로. 그럼 공차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벌써 일반항 쓸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써져? 마이너스 3n에 1 들어갔을 때 100 나오면 된대. 그래, 103 이렇게까지 써졌다고. 그러고 나서 질문이 이거야. 그럼 이제 얘가 어떤 그냥 똑같이 n이라고 문자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쓸게. 그 n번장에서 처음으로 뭐가 된대? 음수가 된대.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n의 값을 찾아봐라 라는 소리밖에 없다고. 얘가 음수가 되는 걸 찾아라. 그럼 이 부등식을 푸니까 n이 3분의 103이요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서 수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 n이라는 자체는 나는 몇 번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몇 번째요 라는 숫자는 분수가 되는데 안 돼. 음수는 돼, 안 돼? 마이너스 5번째요 이런 거 있어? 니네 집 부자야? 프리패스권 있어? 갑자기 막 줄 100줄 서 있는데 갑자기 난 프리패스 이러면서 마이너스 5번째 이러면서 들어갈 거야? 아니잖아. 음수 번째도 없다고. 0번째도 없다고. 무조건 그럼 저 n이 될 수 있는 건 자연수만 되어야 된다고. 알겠니? 그럼 뭐야? 얘보다 큰 자연수의 처음으로 했으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 찾으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알겠어? 그럼 얘는 대분수로만 바꿔보면 되겠구나. 그럼 34. 얼마가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n이 몇 번째? 35번째. 그래서 35항이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그래서 동일하게 푸는 겁니다. 수열이 저렇게 돼 있는데 얘가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 판대상항으로만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등차 수열이라는 힌트를 주어줬어. 그럼 공차부터 빨리 찾을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이번엔 공차가 몇이야? 공차가 6이요. 이번엔 6씩 커지고 있으니까. 그럼 공차가 6이야. 그럼 두 번째 바로 일반항부터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공차가 6이니까 일반항이 6n에 첫째 항이 마이너스 52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마이너스 58이요. 이 정도도 쓰여질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지금 얘가 처음으로 뭐가 되라? 양수가 되라. 그럼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n이 지금 6분의 58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는 9점 몇이 될 거예요. 그럼 몇 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양수다? 10번째 항부터 양수입니다. 이렇게 계속 등차 수열을 문제를 풀라라는 건 일반항을 찾아줄 거예요. 근데 일반항을 찾으면 웬만하면 공차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계속 습관을 가지시면 된다고.
5번 문제는 4번 문제 방금 푼 거랑 같아요. 아까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가 질문했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가. 또다시 어떤 숫자랑 또 비교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다시 이 등차 수열에서 가장 먼저 뭐부터 찾아? 공차 찾아야 되겠지. 그래야지 일반항을 찾을 거니까. 그럼 공차가 지금 몇이에요? 네, 지금 4씩 커져요. 그럼 이때 그 다음 뭐 찾아? 일반항 찾았어요. 그럼 일반항이 4n에 첫째 항이 1이 나와야 되네요. 네,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구나. 그럼 이번에는 얘가 지금 n번째 항에서 100보다 커진다. 이렇게 지금 쓰여지면 되겠죠. 그럼 이때 n값이 4분의 103이요.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얘는 25점 몇몇몇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겠구나. 그럼 얘는 몇 번째? 26번째요.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된대요. 이 문제 상황 잘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친절하게 쓰여있지도 않아. 이렇게 친절하게 쓰여있지 않아. 문장은 니네가 다음부터 볼 때는 28과 9 사이에 그냥 두 개의 수를 갖다 집어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니네가 그때 이 문장을 보고서 아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라고 먼저 써보는 거야. 저렇게 두 개가 들어갔구나. 근데 이 전체가 지금 무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 되잖아. 그럼 다시 여기다가 니네가 첨자를 붙여주는 거야. 그럼 이 18을 몇 번째 항이라고 생각할까?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이때 이 9는 몇 번째 항이야? 네 번째 항이야. 그런데 내가 이 중간에 있는 얘네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할까? 또 공차 구하고 일반항 찾아주면 되겠구나. 그럼 이때 공차 어떻게 구해? A4에서 A를 빼주면 그때 공차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래서 3개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가 9, 얘가 18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럼 이때 마이너스 9가 3D가 되는 거고 그럼 공차는 지금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일반항 찾아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이 문제는 바로 뒤에는 어차피 XY만 찾으라며. 그럼 이때 X는 네 3이 줄어든 15 와 이렇게 찾아서 15, 12 이렇게 각각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니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 문장을 갖고 이렇게 써보는 거고 그럼 그때 얘랑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먼저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껴있다라고 했을 때도. 그래서 그 문제 갖고 바꿔주는 게 이거야. 이제 방금 문장을 갖고서 여기도 친절하게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얘랑 얘 사이에 이번엔 아까처럼 두 개가 한다? 이제 문자로 쓰여지는 그냥 n개라고 주어졌다. 그런데 공차가 지금 몇이래? 2인 등차 수열이 이랬을 때 n의 값을 구하래. 아까는 거꾸로 공차를 구하라고 한 거야. 얘가 몇 개 있다라는 걸 알려준 상태에서. 근데 이번 얘가 몇 개 있는지 안 가르쳐 준 거잖아. n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n개를 집어넣었다고. 근데 문제 푸는 거 똑같이 푸는 거야. 이 전체가 어차피 등차 수열이 이렇대잖아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8이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이야. 이제 여기 잘 말해야 돼. 여기는 첫 번째 항인 거 누구나 다 말해. 이 30 몇 번째 항이야? 이 30 몇 번째 항이야? N 플러스 몇? N 플러스 N 플러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30 안 돼.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N 플러스 뭐? 아깝다. 아니 비슷하게 생각을 했으면 네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생각하면 되는 건데 얘가 n 플러스 2번 짱이야. 근데 이유가 너무 단순하잖아. 얘가 지금 몇 개 있어? 앞으로 몇 개가 더 있어? 하나, 두 개가 더 있잖아. 그럼 총 몇 개가 있다? n 플러스? 뭔 소리야? 오 깜짝이야. 그치 내가 이걸 손자로 묶었으니까 한 개라고 써서 세 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지 말자. 여기에 n개 있고 한 개가 있고 한 개가 있으니까 총 몇 개 있다? n 플러스 2개가 있다. 그럼 제일 끝항은 n 플러스 2번 짱이라고 써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거 갖고 이번에
또 공차에 대한 힌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 갖고 공차 구하자고. 그럼 아까 공차 어떻게 구했어요? n 플러스 2번 장에서 첫 장. 왜 알려준 값이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빼준대. 그럼 얘는 공차가 몇 개 있다? n 플러스 1개 있다.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라고. 그럼 이제 n 플러스 2번 장이 30일 했으니까 30에서 첫 번 장은 마이너스 8일 했으니까 마이너스 8을 빼준 게 여기가 공차가 지금 몇이었다? 2였다. 그럼 2에 n 플러스 1과 동일해요. 그래서 n값 찾으라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알겠어요? 저렇게 개수 신경 쓰는 것도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등차 수열에서 그 다음 정리할 내용은 뭐냐? 등차 중앙이라는 말을 갖다 쓴대요. 근데 이 등차 중앙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A 그리고 X 그리고 B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연속되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이 수세 숫자가. 그러면 그랬었을 때 중항, 즉 가운데 있는 항, 얘를 구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좀 외우겠어요 라고 하는 게 등차 중앙인 거예요. 세 개의 수가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루어. 그럼 그때 이 가운데 있는 항을 구하는 방법. 알겠어? 근데 얘에 대한 원리는 일단 알아야 되거든. 공식은 공식인데 등차 중앙에 대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수가 더해진댔잖아. 그럼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공차잖아. 그럼 결국 공차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서 나오는 수열은 공차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아까 공차를 첫 번째 구하는 방법, 이 an 플러스 1에서 an 빼는 거, 이거 한글로 내가 뭐라고 설명했지? 한글로? 무슨 항에서? 후항에서 전항을 뺀댔어. 그럼 얘랑 얘가 공차 구하는 식 쓸 수 있죠. 후항이 누구죠? x. 그럼 x에서 a를 빼는 게 공차를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공차 구할 수 있죠. 그럼 누가 후항이죠? b에서 그럼 얘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한 게 등차 중앙인 거야. 그때 x를 구하는 식을 쓰겠다고. 이때 여기서 x를 구하는 식을 쓰겠대.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2x가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x는 그래서 얘가 등차 중앙이라는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등차 수열, 세 수가 등차 수열 이뤘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을 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때는 등차 중앙이라는 관계를 좀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등차 중앙은 가운데 있는 값은 양 끝을 더한 거에 2로 나눠준 거. 다르게 말하면 양 끝에 평균값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여기 상황에서 어떨 때 써먹느냐? 이럴 때 써먹는 거야. 여기에 등차 중앙 써있을 때. 설마 이건 아니겠죠? 맞죠? 고개를 격하게 흔들으셨는데 여기 문제집에 이런 거 없잖아요. 시험에 이런 거 등차 중앙 파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문장에서 어떻게? 세 개의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었을 때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면 나 등차 중앙이라는 걸 써먹을까라는 것만 생각을 한다고. 이 문장이 있었을 때. 그럼 이때 등차 이 순서대로 했으니까 가운데 있는 항 얘잖아.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 2분의 3x 그렇지. 둘이 그냥 더하랬으니까 더할 수 있으면 더해주니까 3x 플러스 3. 그래서 이거 방정식 그냥 풀어주세요. 이 소리를 해준 거라고요. 그럼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2 3x 플러스 3. 그럼 2x제곱에 마이너스 3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5 다 0이다 라는 걸로 2차 방식을 그냥 풀라는 거겠구나.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 갖고 2차 방식을 풀어서 2, 1, 5, 1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이때 x값이 2분의 5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뭐가 안 된다라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문장에서 모든 실수 x의 값을 합을 구하래.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니까 얘네들 더해서 답을 쓰세요. 그럼 원래 이제 문장은 얘까지만 읽었어도 굳이 근을 안 구해도 여기 상태에서 x가 될 수 있는 모든 합을 구하라는 건 근거하계수의 관계로 2분의 3이요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겠죠. 됐어요? 저런 문장이 떴었을 때 등차 중앙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세수가 등차수를 이룹니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때. 됐죠? 근데 이 필수예제 8번 문제 상황에서는요. 이거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해서 등차 중앙을 쓰는 것 같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세수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합이 15 그리고 두 번째 제곱의 합이 83 이렇게 했을 때 세수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등차 중앙을 쓰라는 것보다는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활용 정도를 얘기를 해보거든. 그럼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뭐였냐면 연속하는 세 정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미지수 어떻게 놨었는지 기억해요? 세수를 어떻게 표현했어? 네, m 플러스 n 플러스 2. 근데 웬만하면 가운데 있는 수를 m이라고 놨었죠. 맞죠? 그럼 여기는 이런 식으로 놨었단 말이야. 연속하는 세 짝수라고 이야기를 해줬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놨었죠? n과 네, 이렇게 놨었던 미지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얘는 이렇게 썼고 얘는 왜 2씩 차이 나겠었어? 짝수는 2씩 차이가 났고 정수였으면 몇씩 차이 났다? 1씩 차이 났다. 그럼 이 문장도 같은 내용이야. 어차피 똑같은 차이가 난다라는 거잖아. 근데 우린 등차 수열하면 똑같은 차이가 얼마씩 나야 된다? 공차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 문제는 세 수를 똑같이 가운데 있는 거 그냥 A라고 두고서 시작을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건 A. 그치? 공차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하겠다고 이 문제는.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등차 중앙 쓰는 것보다 이 문제는 훨씬 더 편해지는 상황이 돼.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쓰겠구나. 그럼 이제 첫 번째 얘 갖고 표현할까? 세수의 합이라며. 그럼 세수 합하면 되잖아. 그럼 뭐야? 3A. 얘가 15요. 그럼 벌써 A가. 그럼 A 5 알았으면 5 빨리 집어넣어야지. 오 이렇게 집어넣었구나.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관계식 쓰면 되겠구나. 그럼 이 두 번째에서 말하는 관계식 뭐 해줬대? 제곱을 해서 합해줬대. 그럼 이제 쟤네들을 각각 제곱 5-D의 제곱과 5의 제곱과 5 플러스 D의 제곱 이걸 해서 83이요 라는 걸 방정식으로 풀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얘를 계산하면 25 마이너스 10D D제곱 25 10D 플러스 D제곱 그러면 지금 이때 플러스 10D 마이너스 10D 날라가서 2D제곱 거기에 플러스 얘 더하면 75가 83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구나. 그럼 2D제곱이 8이 되겠어요. D제곱이 4가 되겠어요. D는 네, 뿔마 2 또는 마이너스 2요 이렇게. 근데 이때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 원하는 답을 보세요. 뭘 원하는데? 연속하는 세수를 원했잖아. 근데 첫 번째 만약에 D가 2였어. 그럼 연속하는 세수는 어떻게 써요? 3, 5, 7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2였대. 그럼 그때 연속하는 세수는? 네, 이렇게 쓰여졌는데 어차피 이 세 수를 그냥 쓰라고 했잖아. 순서대로 쓰세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357이라는 답을 하나만 쓰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첫 번째 파트를 다 한 거예요. 그럼 등차 수열 공부는요. 여기에 써져 있는 얘부터 얘까지 그냥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걸 자기가 정리해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웬만한 등차수열 문제들은 거의 다 푼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등차수열 문제. 근데 오늘 중요하게 했던 거, 얘 외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얘를 훨씬 더 많이 써먹었었구나. 그래서 공차를 구하는 식이 이걸로 구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그리고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규칙 찾기 어느 순간 계속 또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보실 줄 아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건 찍어가서 정리하시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등차수열 끝까지 다 푸셔주시면 돼요.